뭐 삼성,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곳들, 이런 기업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냐는 거죠. 보내주신 자료들에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냥 뭐 미국 기술 기업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산업의 미래, 또 우리가 일하는 방식, 더 나아가면 투자 환경까지도 바꿀 수 있는 엄청 큰 흐름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이 자료들 보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엔비디아가 AI 치고로 진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로 목표를 세운 게, 시가총액 5조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7천조 원 정도 되나요? 이걸 돌파하겠다니, 이건 뭐 상상 초월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회사 크기를 키우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AI 시대에는 우리가 완전히 지배적인 플랫폼이 되겠다. 이런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목표치라고 봐야죠. 이 전략은 약간 예전에 애플 생각하시면 좀 비슷해요.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그 기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직접 설계한 칩 넣고 또 iOS라는 운영체제 만들고 앱스토어 생태계 꽉 잡아서 사용자들을 묶어뒀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딱 그렇게 했죠. 엔비디아도 비슷해요. 자기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AI 반도체, 그 GPU를 기반으로 해서 AI 개발 플랫폼인 쿠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대 AI 모델, 뭐 예를 들면 로봇용 아이작 같은 거요. 그리고 이걸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다 제공하면서 개발자나 기업들을 자기들 생태계 안에 그냥 꽉 묶어두려는 거죠.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 어렵게. 그야말로 엔비디아 중심의 AI 왕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AI가 그냥 화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현실 세계로 나와서 막 움직이고 일하는 그런 물리적 AI 시대가 온다는 거네요. 말씀하신 로봇, 자율주행차, AI 팩토리 이런 것처럼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물리적 AI라는 게 뭐냐면 AI 알고리즘이 센서로 현실 세계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그걸 분석하고 판단한 다음에 로봇팔이나 자동차 바퀴 같은 실제 장치를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장 로봇이 카메라로 부품 딱 보고 이걸 어떻게 조립해야 가장 빠르고 정확할까 판단해서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배송 로봇이 복잡한 길거리를 알아서 피해 다니면서 가는 거. 이런 게 다 물리적 AI인 거죠. 엔비디아가 바로 이 물리적 AI 시대를 자기들이 이끌어가려고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엔비디아가 여러 물리적 AI 중에서도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긴 로봇 개발에 공을 많이 들이는 것 같아요. 젠슨 황 CEO가 한국 오기 직전에 그 자녀들이면서 엔비디아 임원들이 한국 로봇 관련 행사나 삼성전자 R&D 센터 같은 데를 방문했다는 내용은 이거 좀 의미심장한데요. 혹시 이번에 한국 와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뭔가 좀 깜짝 발표 같은 거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젠슨 황 CEO가 직접 하는 그 단독 세션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뭐 비전이라던가 아니면 구체적인 협력 계획 같은 걸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아요. 세계 최고 기업, 그것도 AI를 이끄는 회사 CEO가 하는 말은 그 자체로 파급력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죠. 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게 여기저기서 사람 일을 대신하거나 도울 수 있으니까 잠재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물리적 AI의 끝판왕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엔비디아가 이걸 어떻게 그려나갈지 주목되는 거죠. 근데 엔비디아가 왜 이 AI 왕국을 만들면서 특히나 막 기술이 엄청 집약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물리적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 왜 우리 한국 기업들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걸까요? 뭐 다른 나라도 있을 텐데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이 가진 그 제주 경쟁력 때문일 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정밀 부품 엄청 많이 들어가고 조립도 복잡한 걸 안정적으로 또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진짜 찾기 어렵거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뭐 정밀기계 가공, 로봇 만드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다 잘하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제조업은 정말 강하죠. 네. 거기다가 이제 자료에서도 약간 암시하는 것 같은데 지정학적인 문제로 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요즘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잖아요. 특정 국가,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 너무 의존하는 걸 좀 피하려는 그런 계산도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는 그냥 단순 생산기지가 아니라 엔비디아의 핵심 전략 파트너로 딱 자리 잡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파트너 후보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 이런 대기업들이 나오는데 협력 내용도 꽤 구체적이네요. 먼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차세대 HBM, 그 고대역 폭 메모리 공급 관련해서 협력을 더 강화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게 정말 핵심입니다. HBM이라는 게 AI 연산할 때 데이터가 엄청 많이 필요한데 그걸 GPU,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에 아주 빠르게 전달해주는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하는 메모리거든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칩이 좋아도 제 성능을 못 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고성능 HBM을 확보하는 게 거의 뭐 생존 문제인 거죠. 근데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 가진 게 바로 삼성이랑 SK 하이닉스니까 당연히 최우선 협력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료에 나온 것처럼 다음 세대 HBM4 컬 테스트, 그 품질 검증 통과도 거의 확실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랑 현대차는 AI 팩토리를 같이 만든다. 이런 내용도 상당히 재밌는데요. 기존 공장을 완전 새롭게 바꾸는 진짜 공장 혁명 같은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AI 팩토리는 그냥 공장 자동화랑 좀 차원이 달라요. 공장 안에 있는 수많은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AI가 막 분석해서 생산 과정에 문제가 있네? 스스로 진단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지? 최적의 생산 조건을 찾아내고 심지어 시장에서 뭐가 더 팔릴지 예측해서 생산량도 알아서 조절하는 말 그대로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와, 대단하네요. 삼성은 뭐 반도체나 가전 생산 라인에, 현대차는 자동차 조립 공장에 이걸 도입하면 생산성도 엄청 높이고 품질도 좋아지겠죠. 엔비디아는 또 자기들 AI 솔루션이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잘 돌아간다. 이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 서로 좋은 거죠. 윈윈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삼성, 현대차, SK 같은 그룹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 공급뿐만 아니라 아예 로봇 완제품을 위탁 생산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심지어 삼성이 엔비디아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칩, 그 두뇌 칩의 파운드리,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맡을 수도 있다. 이것도 가능성이 있나요?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아까 말씀드린 파운드리는 엔비디아처럼 설계만 하는 회사의 설계를 받아서 대신 칩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만약 삼성이 이걸 맡게 되면 HBM 공급에 이어서 시스템 반도체 생산까지 협력 관계가 확 넓어지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 기업들이 그냥 부품 납품하고 조립하는 그런 하청 역할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엔비디아 AI 생태계의 진짜 핵심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품 공급자, 서플라이어 역할도 하고 위탁 생산자, 파운드리, EMS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엔비디아의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기들 자체 AI 기술, 예를 들어 삼성의 스마트폰 AI나 현대차 자율주행 AI, SK통신 AI 같은 걸 개발하는 주요 고객, 커스터머도 되는 거죠. 아,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고객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주 복합적이면서도 강력한 파트너십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갑을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그런 공생 관계가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겹의 협력 관계는 굉장히 단단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전략이 정말 여러 각도에서 펼쳐지네요. 자체적으로 큰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다른 기업들이 AI 개발할 때 필요한 도구나 솔루션을 돈 받고 빌려주는 클라우드 사업까지 직접 시작했다는 점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엔비디아가 주로 AI 칩 만들어서 빅테크 기업에 파는 약간 하드웨어 회사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직접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굴리면서 AI 개발에 필요한 하드웨어, GPU 서버, 소프트웨어, 큐다 플랫폼, 여러 AI 모델들, 심지어 뭐 관련 기술 컨설팅까지 싹 다 묶어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로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죠. 이건 뭐 아마존의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기존의 강자들이랑 직접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클라우드를 쓰면 좀 복잡하고 돈 많이 드는 AI 개발 과정을 줄이고 더 쉽게 최신 기술을 쓸 수 있게 되는 장점은 있겠죠? 로봇 쪽에서도 좀 비슷한 전략인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의 AP칩이 두뇌 역할을 하듯이 로봇의 핵심 두뇌인 로보틱스 칩 모듈을 만들고 또 애플 iOS나 안드로이드처럼 로봇의 기본 동작이나 학습을 담당하는 아이작이라는 파운데이션 모델, 그러니까 로봇 행동의 기본이 되는 큰 AI 모델까지 제공한다. 이러면 로봇 생태계를 그냥 다 장악하려는 그림으로 보이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하드웨어 칩 모듈, 소프트웨어, 아이잭 플랫폼, 그리고 이걸 다 뒷받침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로봇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걸 엔비디아가 다 주겠다. 이런 포탈 솔루션 전략인 거죠. 최근에 그 통신 장비 회사 노키아에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조 4천억 원 정도 투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노키아가 잘하는 게 5G, 6G 같은 첨단 이동통신 기술이잖아요. 이게 AI 데이터 센터끼리 연결하는 거는 물론이고 로봇이나 자율주행차가 실시간으로 데이터 주고받으면서 움직이려면 지연 시간이 아주 짧아야 하는데 그런 환경 만드는 데 꼭 필요하거든요. 또 노키아가 최근에 스마트폰 사업 다시 한다고 발표했으니까 나중에 로봇이나 다른 AI 기기 쪽에서 하드웨어 협력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노키아가 가진 통신 특허나
글로벌 기업 고객망을 활용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투자했을 수도 있습니다. 와, 이런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진짜 현실이 되면 한국 기업들한테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가 되겠네요. 어떤 사람들은 뭐 제2의 TSMC가 된다, 제2의 애플 협력사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까지 나오던데요. 네, 근데 그런 기대감이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 글로벌 투자은행들 전망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JP모건 같은 큰 투자은행들이 내년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 넘고 좀 길게 보면 6,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는 배경에는 바로 이런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 강화, 특히 AI와 로봇 같은 미래 산업에서 우리 기업들 역할이 엄청 커질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제조업이 AI라는 새 엔진을 달고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서 확 뜰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의 표현인 거죠. 자료에서는 이런 기대감을 보여주듯이 구체적인 국내 로봇 회사들도 언급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인수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SK그룹이랑 협력하는 UL 로보틱스가 대표적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과의 시너지 말고도 생산물류 로봇 넘어서 국방, 의료 쪽으로도 사업을 넓히고 있고, 특히 중국 로봇만큼 싸면서 성능은 더 좋은 로봇을 내놓겠다는 전략이 좀 인상적이네요. 글로벌 빅테크들, 휴머노이드 공급망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란 든든한 파트너가 있으니까 기술 개발이나 양산 능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다면 앞으로 본격적으로 열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꽤 큰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분명히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UL 로보틱스는 SK그룹하고 손잡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같이 개발한다는 점이 좀 다르네요.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쌓은 기술로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을 자체 개발 생산할 능력을 키우고 있고, 최근에 새 공장 지어서 생산 능력도 기존보다 10배나 늘어날 거라고 하니 이것도 좀 주목해야겠어요. UL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특정 대기업에 완전히 속하기보다는 자체 기술력이랑 생산 기반을 강화하면서 SK그룹과는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이에요. 산업용 로봇에서 얻은 노하우를 휴머노이드 쪽으로 얼마나 잘 옮겨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산 능력 확대는 앞으로 큰 주문이 들어올 걸 대비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로봇 기업들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할까요? 좀 과열된 건 아닌지. 네, 중요한 질문인데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테슬라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는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하는 시점이 대략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엔비디아랑 협력할 거다, 삼성이 투자했다, SK랑 개발한다, 이런 식의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면 내년부터는 진짜로 어떤 부품을 얼만큼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또는 로봇 몇 대 생산하기로 했다 같은 구체적인 실적이나 수주 소식들이 나오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막연했던 기대감이 이제 실제 숫자로 증명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움직였다면 실제 계약이는 실적이 딱 나왔을 때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기대만큼 안 나오면 오히려 실망해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기대가 현실이 되는 과정에서 기업별로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면서 소위 말하는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로봇 테마라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기보다는 각 회사가 진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고객사랑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 또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낼 능력은 되는지, 이런 거 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해질 겁니다. 진짜 게임은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정말 격변의 시대, 뭔가 흥미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에 서 있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드네요. 오늘 저희는 엔비디아가 그리고 있는 그 AI 왕국의 큰 그림, 그중에서도 특히 물리적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뻗어나가는 전략, 그리고 이 거대한 계획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할 우리 한국 대토제조 업체들의 엄청난 잠재력과 기대 효과에 대해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히 몇몇 첨단 기술 기업들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제조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또 AI 기술이 우리 삶과 일하는 방식, 심지어 사회 구조와 어떻게 만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의 역할과 위상이 더 커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삶과 미래에도 직접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거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의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이랑 차세대 AI 팩토리 구축의 핵심 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게 과연 미래의 기술 패권 경쟁 구도나 글로벌 경제 질서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오늘 자료에 직접적인 답은 없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좀 고민해봐야 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